총균소에 왜 어떤 문명은 지배자가 되었고 어떤 문명은 사라졌는가? 푸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을 보다 보면 정말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어떤 나라는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어떤 문명은 세계 무대에서 주인공처럼 활약했고 왜 어떤 민족은 역사책에 한 줄 정도만 남겨진 차에 사라져 버렸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의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유명한 장면들 말이에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총과 대포를 들고 있었고 현지 원주민들은 맨손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쉽게 답변합니다. 유럽인들이 더 똑똑했기 때문이지.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문화가 더 우수했으니까. 진화 단계가 달랐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실은 이 대답들 전부 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책이 바로 이 모든 착각과 오해를 정면으로 부수는 책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소에 이 책은 정말 흥미로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가 편하게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을 거꾸로 뒤집기 때문입니다.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아름답게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정말 아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게 시작됐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끝까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부 모든 질문은 뉴기니에서 시작됐다. 이 책의 시작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책상 위에서 나온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뉴기니 공원에서 직접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뉴기니의 현지 지도자 얄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이아몬드에게 던진 질문이 정말 간단하지만 깊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많은 화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들은 기술도 많고 물질도 많고 권력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질문에는 분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상함이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이것이 바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인간의 능력 차이 때문일까? 혹시 유럽인들이 더 똑똑해서? 혹시 다른 인종들이 덜 발전된 것은 아닐까? 이 가정들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부 인류는 본질적으로 능력 차이가 없다. 여기서 저자의 대답은 정말 단호합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전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가 없는 사회의 인간이 문명 사회의 인간보다 지능이 떨어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렵 채집 사회의 인간들을 보세요.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을 읽는 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수백 가지 식물의 이름을 알고 어디에서 자라는지 알고 언제 따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압니다. 동물의 발자국으로 몇 시간 전에 지나갔는지 판단하고 날씨의 미세한 변화를 읽고 하늘의 별로 방향을 찾아냅니다. 이런 능력들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뇌는 절대로 더 작거나 덜 발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배워야 할 것이 다른 것뿐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운명을 가른 것은 머리가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환경, 네, 환경입니다. 정확하게는 지리적 환경, 기후, 그리고 자연 자원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삼부 역사를 갈라놓은 단 하나의 사건, 농업. 인류의 역사를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농업이 생기기 전과 후입니다. 이것은 정말 극적인 변화입니다. 농업 이전의 인간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수렵 채집 사회는 정말 흥미로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냥하거나 채집한 것은 주로 그날 먹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남겨둬봤자 음식은 상하니까요. 그래서 계급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도 없었고 세금도 노역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대체로 평등했습니다. 동물도 같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농업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정말 급격하게 바뀝니다. 농업을 하면 뭐가 생기냐고요? 인겨, 밀을 심으면 겨울을 나기 위해 남은 곡식이 생깁니다.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먹을 것이 남으니까 지킬 것이 생깁니다. 이건 내 것이다 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지킬 것이 있으니까 싸웁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사람과 가진 것을 지키려는 사람이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조직이 필요해집니다. 조직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권력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이 나뉩니다. 계급이 생기는 것입니다. 농업으로 인한 이 변화는 마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 같았습니다. 인류는 이제 이렇게 나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잃은 자. 이것이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평등의 시작입니다. 사부농업은 선택이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농업을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 더 똑똑했던 거 아닐까? 더 선진적인 사고를 했던 거 아닐까? 다이아몬드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니다. 농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농업을 할 수 있었던 곳에서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구분입니다. 선택과 가능성은 다릅니다. 농업을 하려면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빨리 자라는 작물. 농업이 성공하려면 작물이 빨리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수확량도 많아야 하고요. 수렵 채집으로는 부족한 인구를 먹일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저장 가능한 작물. 농업의 핵심은 인격입니다. 그 인격가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날씨에 상하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자꾸만 상해버리면 안 됩니다. 밀이나 보리처럼 말려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작물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열량이 높은 작물.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열량이 높아야 합니다. 조용히 있어도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작물들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밀과 보리, 중국에서 재배된 쌀, 인더스 문명에서 기름 보리와 밀, 이런 작물들이 유라시아 대륙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대륙은 어땠을까요? 아프리카, 남미, 호주? 씨앗 자체가 없었습니다. 적절한 작물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더 열심히 해서 찾으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출발선이 달랐을 뿐입니다. 질이라는 거대한 팩터가 인류의 역사를 이미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브 가축이 문명을 폭발시켰다. 농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차이를 만든 것은 가축입니다. 유라시아에는 있었습니다. 소, 말, 양, 염소, 돼지, 낙타, 로바. 이 거대한 동물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이아몬드는 지적합니다. 첫 번째, 온순하다. 이 동물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야생동물처럼 주인을 물거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리를 짓는다. 혼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생활합니다. 리더를 따릅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길들이면 다른 마리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세 번째, 인간을 따른다. 이들은 인간의 지도를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번식이 빠르다. 세대 주기가 짧아서 빠르게 개량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형 포유류가 유라시아에 자연적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다이아몬드는 이것을 생물학적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른 대륙은? 아메리카는요? 아프리카는요? 호주는요? 길들일 수 있는 대형 포유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메리카의 라마나 알파카는 크기가 작습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나 기린, 하마 같은 동물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였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말이 없었다면? 소가 없었다면? 농사일은 훨씬 힘들어집니다. 수확량은 줄어듭니다. 인구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투도 달랐을 겁니다. 기마 전술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자 수송도 어려워집니다. 역사 자체가 달라집니다. 가축이 만든 것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생산성의 증가, 이동력의 확대, 전쟁 능력의 강화, 사회 조직의 복잡화, 이 모든 것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문명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프균, 인류 역사상 최강의 무기. 이제 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두 번째 단어가 나타날 시간입니다. 균. 역사책을 보면 유럽인이 신대륙을 정복할 때 총과 병력으로 원주민들을 무찔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유럽인의 침략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는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대략 9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전투로 죽은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천연두, 홍역, 독감, 장티푸스. 유럽에서 흔했던 전염병들입니다. 이 병들이 신대륙에 퍼지면서 사회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것은 생물학적 거리입니다. 유럽인들은 수천 년 동안 가축과 함께 살았습니다. 소양, 돼지, 닭 등등 이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전염병에 노출되었습니다.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기도 하고 인간의 질병이 동물에게 옮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면역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그 면역력은 유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대륙의 사람들은 그들은 이 병들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가축도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사회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리더들이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죽었습니다. 장인들이 죽었습니다. 농부들이 죽었습니다. 문명 자체가 붕괴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인이 신대륙을 정복한 것은 군사적 우월성 때문이 아니었다. 가축과 함께 살아온 역사 때문이었다. 칠부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지만 결국 총 때문이잖아. 유럽인들이 총을 가졌으니까 원주민들을 정복했던 거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화약입니다. 화약은 누가 발명했을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화약을 발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학적 탐구가 활발했으니까요. 왜 활발했을까요? 여유로운 사회였으니까요. 여유로운 사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많은 인구를 먹일 수 있었으니까요. 왜 가능했을까요? 농업으로 인기가 생겼으니까요. 왜 농업이 가능했을까요? 적절한 작물이 있었으니까요. 어디에? 유라시아에. 보시나요? 이것이 인과의 사슬입니다. 농업 인겨 인구 증가 분업 전문성 개발 기술 혁신 무기 발달 총은 이긴 사슬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완성품일 뿐입니다. 총이 문명을 결정한 게 아니라 긴 역사가 총을 만든 것입니다. 할부 유라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진짜 이유, 이제 결정타가 나옵니다. 지리입니다. 정확하게는 대륙의 모양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지도에서 보세요. 어떻게 길어 있나요? 동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동쪽과 서쪽은 대략 같은 위도에 있습니다.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후에서는 같은 작물이 자랍니다. 밀이 중동에서 자라면 같은 위도의 유럽에서도 자랍니다. 쌀이 중국에서 자라면 비슷한 기후의 다른 지역에서도 자랍니다. 그래서 뭐가 되나요? 기술이 퍼집니다. 아이디어가 퍼집니다. 문명이 퍼집니다. 막힘없이 빠르게 마치 물이 흐르듯이. 이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 알까요? 반면에 아프리카를 보세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기후는 전혀 다릅니다. 적도 너머로 가면 사막도 있고 열대도 있고 초원도 있습니다. 작물이 자라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술 확산이 느립니다.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산맥도 있습니다. 밀림도 있습니다. 사막도 있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퍼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명은 혼자 성장하지 않는다. 문명은 경쟁과 모방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웃 문명의 발전을 보고 배우고 개선합니다. 이 과정이 빠를수록 성장도 빠릅니다. 유라시아는 이 확산의 속도에서 다른 대륙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확산의 속도가 결정합니다. 구부 이 책이 불편한 진짜 이유, 여기쯤 되면 어떤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그것은 이 책이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균소에는 도덕적 책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유럽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다른 대륙을 지배했다는 게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약한 사람들이어서 침략당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지리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신화와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신화, 노력의 신화, 열심히 하면 된다, 꿈을 꾸면 이룬다, 의지가 강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들 말이에요. 이 책은 이 신화에 도전합니다. 성공은 선함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패는 무능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판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불편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세상의 작동 방식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이 책이 소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부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판이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노력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전략은 소용없는 걸까요? 다이아몬드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다만 순서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판의 규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 위에서의 전략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축구의 규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골대는 여기 있습니다. 공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규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규칙 안에서도 팀마다 전술이 다릅니다. 어떤 팀은 공격적입니다. 어떤 팀은 수비적입니다. 어떤 팀은 중원을 장악합니다. 어떤 팀은 측면 공략을 합니다. 같은 판에서도 다른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처럼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판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프리카만의 전략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자신들의 환경에 맞는 발전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보세요. 작은 섬입니다.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판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보세요. 도서 국가입니다. 면적이 작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역사를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판을 모르고 아무리 뛰어도 진다. 하지만 판을 이해하고 뛰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 엔딩 이 책을 읽고 남는 한 문장. 여러분, 긴 여정이었습니다. 6인이 고원의 얄리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유라시아의 지리적 우월성까지 우리는 역사의 깊은 의미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차례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게 시작됐다. 그래서 더 냉정해야 한다. 그래서 더 전략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포기하라는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책은 눈을 뜨라는 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보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당신의 국가가 가난하다면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의 사회가 발전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조건을 이해하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역사는 결정론적일 수도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나의 사회가 가진 장점이 뭔지 이해하기.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한계가 뭔지 직시하기. 그 한계 안에서 최고의 전략을 세우기.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을 읽고 남는 감정은 분노일 수도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나라는 이래? 왜 내 민족은 저래? 그런 분노와 절망도 건강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 분노를 이해로 바꾸세요. 그 절망을 전략으로 바꾸세요. 역사를 안다는 것은 미래를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 함께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